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마켓컬리 상장 이슈와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컬리 관련주를 해서 부각되는 종목들은 이와 같아요. 캐시피드, 마켓컬리의 유정란을 납품한다. 그리고 흥국 F&B, 마켓컬리 간편식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투자, 마켓컬리의 지분 투자를 한 이력이 있다. 그리고 ECS, 마켓컬리의 콜센터를 용역하는 업체다. DSC 인베스트먼트, 마켓컬리 지분 투자한 이력이 있다. 태경케미컬, 마켓컬리의 드라이 아이스를 공급하고 있다. SK네트워크스, 마켓컬리의 보통주 5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세아는 마켓컬리 식품 전용 포장지를 만들고 있다. 우양, 마켓컬리의 소세지를 납품하고 있다. 팜스코, 하이포크를 제품 하이포크를 마켓컬리에 납품한 이력이 있다. 자, 이렇게 마켓컬리 관련주로 있고, 여러분들도 이 종목들은 체크하시고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듯한데, 자, 이제 본론을 들어가 볼게요. 마켓컬리 최근에 쿠팡 뉴욕 증시 상장 이슈 이후에 마켓컬리 또한 미국 증시로 상장할 수 있을까? 일단 2018년도에 IPO 주관사로 삼성증권 선택하면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마켓컬리가 돌연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에 자극을 받았나봐요. 해서 돌연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모두 상장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급등이 나온 부분인데, 자, 이제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은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 단계라 볼 수 있어요. 쿠팡은 물론 저희 개별적으로는 동방은 저는 조금 예외를 해요. 왜냐면 확보된 자산 증액 자금은 국내 물류센터 투자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니 동방만큼은 쉽게 소멸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데, 어찌됐든 마켓컬리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 미국 증시 상장을 하든 말든 투자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기대감의 연속성이에요. 즉, 이전 쿠팡 관련주들의 흐름을 답습할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만 주목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즉, 단타 단기 관점으로 주목해 봐야 하는데, 우선 마켓컬리의 미국 상장 가능성은 있긴 한 건가? 이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기사를 하나 본다면 마켓컬리 또한 상장 준비 중이다, 이러한 기사로 이미 관련주들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쿠팡은 이미 뒷 배경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있었다, 이 점이에요. 뒤에 손정의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미국 증시 상장도 사실상 추진이 가능했던 부분인 반면에, 마켓컬리는 현재까지는 기대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마켓컬리 김 대표가 말했듯이 미국 시장 상장을 염두한 것은 맞지만 확정 짓진 않았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 했을 뿐입니다. 즉, 쿠팡과 마켓컬리의 배경적 측면은 사실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냥 쿠팡 상장했으니까 마켓컬리도 같은 플로우를 갈 것이다, 이렇게 낙관해서는 안 돼요. 최근 마켓컬리 관련주들의 급등은 사실 쿠팡의 상장을 지켜보고 그 후속을 찾던 시점에 마켓컬리가 눈에 들어왔을 뿐, 이게 지속성을 가질 사항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해서 저는 쿠팡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기대감이 주가에 녹여진 부분을 인정하지만, 마켓컬리는 이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높다고 말씀드려요. 즉, 한순간에 재료가 훅 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마켓컬리 상장 관련된 사항 조금 더 깊게 짚어볼게요. 우선 마켓컬리의 작년 매출 실적은 여전히 적자 사업입니다. 이는 쿠팡도 마찬가지긴 한데, 마켓컬리의 현재 회원수는 700만 명이고 이용자의 재이용률은 60% 수준인데, 쿠팡은 이보다 더 압도적인 회원수와 이용률을 가지고 있죠. 즉, 쿠팡과 마켓컬리의 규모의 차이는 분명 갭이 크다는 건 아셔야 합니다. 현재 마켓컬리의 장외 주식 가격은 주당 이게 왜 나올까요? 주당 5만원이에요. 장외 주식 가격은. 기업 가치는 현재 약 1조 145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장외 주식의 기업 가치는 온전히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 즉 여러 컨센 가이던스가 달려들어 매긴 가격은 아니라는 점 우린 알아야 하고, 다만 성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견들은 받아서 작년 상반기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기관 투자 유치에도 성공을 했죠. 누적 투자금은 약 4,200억 정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아직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까지는 기약이 딱히 없다는 점이죠. 즉, 제가 이러한 배경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켓컬리 분명 이슈는 될 겁니다. 당분간은 지속될 거예요. 특히 미국 상장 추진 이슈가 나온 이상 많은 투자자들이 동방 등을 비롯한 쿠팡 관련주의 엄청난 시세 반응을 이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마켓컬리 이슈에도 편승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보일 것인데, 분명 쿠팡보다는 리스크적인 측면은 더 높다. 즉 어느 정도 분명한 매매 원칙 구간을 삼고 여러분도 원칙 매매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기대감만 갖고 세워라 내워라 계속 가져갈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꼭 명심하세요. 어찌되었든 쿠팡 관련주들의 시세를 본 투자자들은 마켓컬리로 이동은 어느 정도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마켓컬리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든 말든 우린 사실 상관없어요. 그 기대감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관련주들 시세를 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관점에서는 승률이 높을 수 있다, 당장은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 연속성은 기대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왜? 아직 마켓컬리의 미 증시 상장은 이제 발현된 이슈이고 상장이 본격화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의 기간적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그럼 6개월까지는 재료는 소멸되지 않겠네?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시세 발현되는 이유는 사실상 쿠팡의 뉴욕 증시 입성 버프 때문이지, 실제적인 마켓컬리 뉴욕 증시 나스닥이든 뉴욕 증시든 상장 가시화 부분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는 점 우린 꼭 인지해야 한다고 봐요. 즉 이번 마켓컬리 상장 이슈는 단발성 시세 이후 한동안 긴 조정 국면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관점은 분명해요. 마켓컬리 관련주들 단타 단기 관점으로는 집중합니다. 오래 보진 않는다 하더라도 단타 단기 관점으로 당장은 기대할만 해요. 우선 첫 번째 관련주 흥국 F&B. 사실 연결고리라 본다면 마켓컬리의 간편식 사업 부분을 진행한다는 연결고리가 있죠. 나름 강한 연결고리는 맞아요. 이미 마켓컬리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쿠팡 관련해서 동방이 대장주로 한때 움직였던 흐름을 흥국 F&B가 마켓컬리 관련 대장주로 움직이는 흐름과 유사한데, 일단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긴 했어요. 이 흐름이 끝날 것이냐, 쉽게 흐름이 젖힐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상한가 이후에도 매수대기 잔량은 꽤나 많은 상황인데, 차트상 본다면 앞전에 있던 고점은 모두 경신하면서 새로운 주가 레벨업 된 상황이에요. 이제는 딱히 이 악성 매물이라 할 부분은 없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수급만 유지해주면 큰 시세 발현은 연속성을 가져갈 차트이긴 합니다. 다만 개인이 주도해서 올리는 종목이죠. 마켓컬리 관심도가 보다 일찍이 소멸된다면 그만큼 충격 여파도 클 종목이 흥국 F&B입니다. 해서 당장 진입을 권유드리긴 어려워요. 못 잡으셨다면 내 종목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금일 장대 항봉의 허리 4,000원 라인까지는 기다리시고 추가 시세 발현, 기술적 제어,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타점이 4,000원 구간으로 여기서 노리시는 게 낫지, 당장 따라 붙는다? 저는 그러한 의견은 솔직히 의견 못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마켓컬리를 투자 포트폴리오로 보유 중인 사항이 강한 연결고리로 부각된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마켓컬리 상장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흥국 F&B와 마찬가지로 마켓컬리 관련된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역시나 바로 따라 붙는다? 여기에는 의견 드리지 않습니다. 분명 앞으로도 마켓컬리 이슈로 시세는 크게 움직일 종목은 맞지만 지금 흔히 말해 상따를 한다? 글쎄요. 물론 외인과 지금 기관이 주도해서 끌어올린 주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긴 조금 어렵고,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단기 차익 물량이 소화되는 구간, 그러니까 한 번에 조정 구간, 눌리는 구간을 신규 매수 타점으로 단타 관점으로 잡아야 할 듯하고, 그 타점은 역시나 이 장대 양봉의 허리 7,500원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매매 관점 잡고 보는 종목입니다. 지금 당장 따라 붙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태경케미칼의 경우 신선식품 유통에 사용되는 드라이 아이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쿠팡과도 연결고리가 있고, 그리고 마켓컬리와도 연결고리 가진 종목인데, 일단 기업의 특성은 국내 탄산가스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기업이에요. 드라이 아이스 관련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고요. 차트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흥국 F&B나 미래에셋 벤처투자에 비해 시세 발행 정도는 높진 않습니다. 바로 위에 14,000원에서 15,000원 이 사이에 강한 매물 구간을 뚫고 올라가야 하는데 돌파하지 못한 그림이에요. 현재까지는. 근데 한번 위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수급이 붙는다면 꽤나 시세는 이후에 나올 종목으로 분류하긴 합니다. 즉 업사이드 측면에서만 본다면 꽤나 더 큰 추력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하고, 물론 저희 관점도 단타, 단기 관점으로 바라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시피드 볼게요. 이거는 아직 안 나왔네요. 자, 마켓컬리와 연결고리는 유정란을 납품하고 있다. 이 연결고리밖에 없어요. 참 단순하죠. 근데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관련주라 생각되면 수급몰이 들어온 상황이고 주포가 힘차게 맘먹고 끌어올린 상황이라 봐야죠. 현재 위치는 2019년도 9월과 고점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때의 물량은 충분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매물은 흡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될 구간이라 보이진 않아요. 이때 물량 때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될 부분이라 보진 않습니다. 시세가 나온다면 현 구간 매물을 모두를 흡수하면서 돌파한다면 재차 강한 상승 추력은 기대해볼 수 있는 차트이긴 한데 참 애매하죠. 달걀 납품한다는 이슈만으로 이렇게 시세가 나올까? 물론 주식은 상식 밖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추가 시세 상승 탄력은 기대해 볼만 합니다. 빠른 단기 차익 물량 소화 국면도 가져갈 수 있다. 즉 신규 매수는 지금부터도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눌리는 타점을 기다려야지 따라붙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신규 매수 타점은 3,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소량 발 담가 보는 것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CS 볼게요. 자, 일단 상한가로 닫았어요. 마켓컬리의 연결고리로 본다면 마켓컬리의 콜센터 용역을 담당하는 기업인지라 관련주를 묶였는데 이러한 연결고리는 그나마 이해가 되죠. 다만 차트적인 흐름만 본다면 앞전 물량 저항 구간이었던 6,500원 6,000원이네요. 6,300원 라인은 돌파하면서 종가 위에서 안착해주는 그림이라 추가적인 시세 탄력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전 매물 구간이 첩첩산중이라 계속 큰 시세를 내면서 올라가기엔 상대적으로 상방 제어되는 흐름 물량도 꽤나 많다. 이러한 점은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설명드린 5종목을 저희는 마켓컬리 관련주로 가장 큰 기대를 갖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렸고 추가적인 시세는 나올 겁니다. 나와요. 하지만 저희는 매집의 관점으로 이 종목들을 보진 않습니다. 단타, 단기적인 관점으로 주목하고 있고 엄청난 시세를 기대한다? 나오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 줄 때 챙기는 습관도 필요하다 봅니다. 단타 종목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매직 개념이 아니라 단타 관점으로 진입하셔서 소량이라도 익절 챙기고 하는 매매 시나리오를 원칙 매매 구간을 설정하고 투자하신다면 저는 마켓컬리 관련주 테마의 편승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매집의 개념이 아니라 단타 관점으로 진입하시면서 소량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익절 챙기면서 하는 매매 시나리오를 구축하세요. 그리고 강한 놈에 붙어주는 게 승률이 높긴 합니다. 다만 나의 매매 시나리오가 어긋났다면 그에 따른 원칙 매매도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세우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 마켓컬리 관련주들 저희 의견 짧게 드려봤고 이 중에는 저희도 저희도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마켓컬리 관련주들 흐름 살피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켓컬리 상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관련주들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 종목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오늘이 3월 12일이죠. 자, 성문전자, 인트로메딕, 동방, 대형포장 이렇게 4종목 추천드려서 2종목 익절, 2종목 손절 이렇게 오늘은 반반으로
수익 결과가 나왔네요. 오늘은 조금 안 좋네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체험 참여하시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그 가입하신 번호로 저희 무료 체험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